안녕하세요. 안티에이징 닥터정 정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유튜브 채널 올블랑TV의 루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오동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레스트 청담에서 와인 업무를 맡고 있는 소믈리에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게 제가 원래 와인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샴페인에 좀 관심을 갖게 돼서 샴페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초대를 하게 됐고 최근에 그래서 같이 샴페인 이제 구매를 하러 쇼핑을 갔었어요. 그래서 세 병을 이제 저희가 골랐는데 그 고른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세 병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세 병 중에 이제 한 병은 실제 샴페인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두 병은 이제 일반 스파클링 와인들 두 병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손님들께서 네. 샴페인과 일반 스파클링에 대한 와인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버블이 있는 와인을 그냥 다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그 차이를 또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와인들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샴페인이랑 스파클링 와인의 차이를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나도 처음에 그냥 탄산 있는 와인이면은 아 샴페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 틀린 거죠. 그렇죠. 네, 일단 보통 샴페인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의 상파뉴 지역에서 특정 포도 품종을 그 제조 기법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이제 등급의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들도 그 등급에 맞게끔 아니면 그 제조 방식에 맞게끔 다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이 뭔가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듯이 프랑스,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도 다 다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샴페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파뉴라고 보통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샹팡이라고 하잖아요. 샹팡. 그렇습니다. 네, 네, 샹팡. 네. 그렇게 줄임말이라고 약간 생각하시면 불어 되고, 발음으로? 네, 그렇게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이 이제 스페인 제품인데 스페인 제품 같은 경우는 까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스푸만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파클링 와인을 부르는 용어가 그렇게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는 네. 거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네. 꼭 그 말만 있는 건 아니라 또 네. 특정한 등급에 따라서도 이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한번 같이 테이스팅을 하면서 차차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뭐부터 마시죠? 그냥 맛을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많네요. 일단은 샴페인을 가장 먼저 드셔보시고 나서 네네. 이제 비교 테이스팅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좋아요. 직접 한번 오픈을 하고 서브를 해드릴까요? 네. 샴페인 같은 경우는 기본이 이제 4에서 6기압 정도로 기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실 때도 주의해서 좀 오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서브를 좀 도와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거품이 되게 많이 나네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형하고 소믈리에님이 직접 고른? 직접 같이 골랐고 또 소믈리에가 직접 추천해주니까 뭐 당연히 맛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그래서 가격대를 조금 설정을 했었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가성비를 따질 때 가격을 좀 많이 고려를 하는데 아무래도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 5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실제 구매 가격들은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정도로 해서 평균 5만 원 정도에 맞춘 걸로 세 병을 우리가 구매를 했고 그래서 뭔가 가성비 있게 즐기면서 괜찮다. 맛은 실제로 우리가 테이스팅을 5만 원대요. 우선 마셔볼까? 네, 마셔볼까요? 네. 자, 아유. Cheers. 괜찮으신가요? 네. 되게 맛있는데? 일단 샴페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샴페인에는 이제 화이트 포도 품종이 1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드 포도 품종이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있다지 하나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레드 포도 품종이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색깔이 지금 하얗죠 되게 껍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통 뽑아지는 게 기본적이고요. 샴페인 같은 경우는 포도즙을 다 만들고 나서 네. 여기서 이제 기압이 생성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서 기압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더 2차 발효라는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병에서 오랫동안 숙성을 또 거칠 수밖에 없고 법상으로도 3년 이상을 애초에 숙성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너티한 느낌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완성된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티하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사실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견과류 풍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오크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이라고, 나무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어서 오는 느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듀발 르로이라고 하는 이제 와이너리 제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통 샵에 가시면 유명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알고 있는 뭐 모에샹동이라든지 뭐 베브클리커나 파이프와이지 굉장히 많은 샴페인 브랜드들이 즐비한데, 사실 그런 친구들도 물론 되게 좋은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고르자면 저는 사실 듀발 르로이라는 제품 자체를 원래 또 좋아했었고, 가성비로 따진다고 했었을 때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건 몰라서 이제 고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약간 조금 제가 느꼈을 땐 스윗하긴 하거든요. 되게 스윗해요. 그래서 어떨 때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이에 좀 가까운 그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주관적일 수 네. 있으니까. 스윗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이제 그런 향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덜 드라이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저희가 페어링 같이 할 음식들 2개 정도로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시트러스 계열, 그러니까 즉 감귤류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오크에서 오는 풍미들이 조금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음식들하고도 잘 맞을 수 있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드렸고요.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샐러드인 것 같고 하나는 이거는 트러플 요끼. 요끼. 네, 요끼 준비해드렸어요. 그 보통 손님들께서 와인샵에 갔었을 때 샴페인을 보통 구매하시면 유명한 브랜드들을 먼저 좀 보게 되잖아요. 그쵸. 보통 이런 것들은 홍보나 아니면은 많이 알려져서 누구한테 많이 들어봤거나 어디서 마셔봐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찾아보고 드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소믈리에로서 이제 일반 분들에게 만약 추천을 한다면 이런 듀발 르로이라는 제품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단 레스토랑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가스트로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미식이라는 얘기인데 요 샴페인 중에 하나예요. 가스트로노미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레스토랑이 사랑하는 그런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왜냐면 미슐랭들이 선택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그런 샴페인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샴페인 지역에 가면은 그런 포도 품종들이 각각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피노누아, 피노메니에, 그 다음에 샤르도네 이렇게 총 3가지의 포도 품종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3가지 포도 품종을 아주 잘 블렌딩 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듀발 르로이라는 이 생산자에서 처음으로 이제 1등급의 제품들만을 섞어서 만든 와인 탄생하게 된 최초의 와이너리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1등급의 포도들로 이렇게 와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상이 불가할 만큼 굉장히 고가의 그런 품종이었었는데, 그걸로 이제 만들었던 와이너리라서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죠. 근데 사실 이 제품은 아니고요. 요 윗단계 이제 제품들인데 이제 그 제품들을 보고 사실 엔트리급을 보게 된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면은 모에샹동에 돈페리뇽이 있고 파이퍼와이즈의 레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리에주의 베레포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엔트리급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좋은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블라인드로 그냥 맛을 보게 하면 나는 되게 비싼 술이라고 느낄 것 같거든. 되게 맛이 맛있고, 나는 이제 내가 구매를 했으니까 뭔가 이 가격을 알고 있지만 되게 그냥 모르고 먹으면 그냥 되게 좋은 술이구나 약간 이렇게 느낄 것 같아. 같이 페어링 한번 해볼까요? 네.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네. 이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탄산이 아니라 안에서 직접 만들어진 이제 탄산을 즐기시는 거기 때문에 발효 미세한 그런 섬세한 버블을 좀 즐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지금 제가 잔을 보통은 이런 보통 그거를 길쭉하게 샴페인 이렇게 생긴 잔들을 보통 스파클링 잔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샴페인 잔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유가 이제 향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들을 표현해내고 발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또 그걸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잔이 넓을수록 향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꼭 뭐 와인잔이 크다고 비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품종마다의 잔이 원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또 서비스를 해드릴 때 글라스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아까 저 얇은 잔이랑 요 정도의 부피감의 잔이 샴페인이랑 스파클링 와인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 잔이 더 맞는 건가요? 사실상 샴페인에만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은 그냥 얇은 잔?
근데 이제 다음에 설명할 까바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샴페인 글라스가 어울리지 않나 하는 것들도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스위트하다고 좀 느끼셨다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샴페인 같은 경우는 리터당 그람 수에서 당도가 8g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많이 안 1000에 들어갔네요. 8밖에 네. 안 들어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이한 제품이 맞거든요, 실제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당도를 8g이라고 하면 1리터 중에 8g이라고 하면 물론 작은 양이긴 한데 이게 기준이 없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그람 수가 일반적인 스위트한 정도인지. 실제 스위트 와인으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100g에 육박하는 그런 제품들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포트 와인 같은 게 되게 우리 달다고 느끼는데 그런 거는 뭐 100g 넘어. 그럼요. 네. 도수도 높지만 애초에 스위트 당도 자체가 높습니다. 맛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드셨을 때 페어링이 꼭 샐러드에만 한정되진 않다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고 컴플렉티드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샴페인 같은 경우는 가금류라든지 네. 육류 매칭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레드 포도 품종의 블렌딩이 약 90% 정도가 들어갔어요. 화이트 포도 품종이 10%밖에 들어가지 않은 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풍미에서 오는 바디감들이라든지 그런 풍부한 맛들이 육류랑도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서 오히려 너무 차게 해서 그런 시트러스 향들을 강조하지 않고 이런 묵직한 향들을 가진 채 육류랑도 같이 즐기시는 것도 저는 같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보통 스파클링 와인들은 대부분 무조건 차게만 마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샴페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은 올려서 드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우리 또 바로 다음 거 테이스팅 하고 싶어서 좀 잔을 비웠죠. 네. 나도 다른 거 먹고 다음 거 한번 먹어볼까요? 다음 거 그럼 그 전에 먼저 잔 세팅. 잔 네네네. 다음으로 준비해드릴 제품 로조그라트의 제품 한번 준비해드려볼게요. 이게 까바 네. 스페인. 네. 먼저 따라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샴페인과 동일할 만큼의 기포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는데. 까바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샴페인이란 말 자체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우기도 쉽고. 까바 같은 경우는 샴페인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샴페인 제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숙성이거든요. 발효와. 근데 이때 2차 발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 발효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포도즙 자체의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샴페인 같은 경우는 2차 발효 자체를 병 안에서 하게 됩니다. 직접 여기다 다시 이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고 다시 병입을 한 뒤 여기서 기포가 다시 생성이 되고 앙금이 생성이 되면 그걸 다시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들을 다시 채워서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병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손이 일이겠죠. 많이 가겠네요. 네. 기울적인. 네. 근데 심지어 옛날에는 이거를 사람이 다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젤처럼 생긴 네. 그런 액자 같은 곳에 다 병을 거꾸로 꼽아두고 돌려가면서 앙금을 앞으로 모으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을 했는데 이거를 스페인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지하 창고를 보통 저희는 까브라고 부르거든요. 까브. 지하 셀러 자체를 네. 까브라고 부르는데 케이브 약간 그런 미국 맞습니다. 네, 나라랑 네. 같은 거지. 보통 차관을 해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스페인에서는 그럼 까바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시초가 된 브랜드가 바로 로조그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스페인에서의 스파클링들을 대부분 까바라고 부르고 있고요. 샴페인 제조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2018이라고 이렇게 빈티지가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두발 르로이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찾아보시면 없거든요, 사실. 네, 안 적혀. 네, 연도가 네. 딱히 빨리 네. 보이는 게 없네. 보통은 이제 넌빈티지로 생산이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넌빈티지가 빈티지가 없다 이런 뜻인데 넌빈티지 같은 경우는 그 해에만 생산된 와인을 쓰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놨던 와인을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빈티지를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거나 네. 보통은 보급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지금 2018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2018년도에만 만들어진 포도로만 사용된 하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나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 스페인이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가성비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맛 한번 봐볼까요? 네. 향만 먼저 맡아봤는데 아까 거랑 향이 다르네. 완전 다르다. 완전 네. 다른 것 같아서.
되게 부드럽다. 어떠신가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전에 마셨던 샴페인보다 이게 더 내 취향에 가까운 나도 것 그래. 같아. 더 훨씬 더 부드러워요, 뭔가. 듀발 로로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티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타입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줄어들었고 과실 쪽에서의 향기나 그런 맛들이 조금 더 강한 하지만 그렇다고 발효의 풍미는 없지 않은 이런 느낌,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또 이게 과실향이라고 했을 때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같은 그런 열대 과일의 프루티한 느낌은 개인적으로 또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그런 거부감은 없고 되게 풍미가 괜찮은 것 맞아. 같아서 사실 이제 균형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포인트가 낮아도 다 똑같이 균일하게만 들어간다면 되게 균형감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 높아도 한쪽 부분만 높아버리면 이쪽 부분 결국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균형감이 되게 좋은 제품이죠. 그렇게 따지면. 밸런스가 좋다는 거. 아까 잔을 지금 정리하셔서 네.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두 분은 지금 보이시겠죠? 지금 기포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예, 샴페인이 보여요. 지금 아직까지도 끊기지 않고 네. 제가 생각보다 지금 촬영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근데 아직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기포가 살아있죠. 아직 단 한 올라오고 번도 있네. 첨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숙성에서 오는 자연적인 이제 기포가 이 정도까지 잘. 저는 개인적으로는 까바가 훨씬 더 맛있지 않나. 원래는 샴페인이 항상 나는 취향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거 가져오셨네요, 진짜. 잘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품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일반 까바라기보다는 많이 좀 숙성이 좀 잘 된 타입이기도 하고 이게 로저 구라트라는 그런 와이너리에서도 조셉 발스라고 하는 또 다른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랑 리제르바라 그래서 거의 최고 수성 단계에 거의 준하는 와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전대 생산자 이름이거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까브라는 곳에서 네. 직접 이제 다 핸들링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샴페인 제조 기법으로 그래서 역사가- 까바라는 이름을 직접 쓰셨고 근데 가격이 착한 그쵸. 거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빈티지도 해가 좋지 있죠. 않으면 만들질 않아요. 왜냐면 아.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네, 해가 좋지 않으면 그거에 만들지 대한 않습니다. 자부심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까바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았나. 근데 그러면 빈티지라고 했을 때 보통 특정 연도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 특정 연도마다 분명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재배를 해도 맛이 바뀔 텐데 같은 브랜드라고 했을 때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리저브 와인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둔 와인을 섞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넘빈. 넘빈티지. 네, 넘빈티지가 일관성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미리 생산된 네, 와인들을 섞어주거나 다른 그럼 해에- 빈티지를 표시하나요? 그건 표시하지 않죠. 안 하죠, 그죠? 네. 어. 빈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는 잘 안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워낙 또 1등급의 포도들만 또 쓰기 때문에 포도를 착즙할 때 네. 이게 조금만 눌러서 정말 조금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프레스티지급 끼베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프리미엄. 끝까지 다 이제 다 짜서 만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아.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차이가 좀 네, 질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사실 지금 샴페인 글라스거든요. 제가 까바를 이 샴페인 글라스에 써본 이유를 혹시 아시겠나요? 참- 똑같이 이제 향이 향. 굉장히 아. 향이 굉장히 또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스파클링에 담기에는 좀 아까운 이 향을 같이 그래서-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의 또 샴페인 글라스를 같이 또 준비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느낌은 좀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달라요, 둘끼리는 완전 완전히 느낌이 여기는 달라서. 좀 많이 오케한 스타일이었고 여기는 조금 과일이 많지만 그래도 향이 굉장히 풍부한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와인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기 올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잔 참 마음에 드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이제 이탈리아 스파클링 스푸만테 준비해드렸고요. 이 제품도 특이하게도 불빛이 잘 보이나요? 화려해. 네, 루미너스라고 하는 이제 불빛이 나고 있는 제품을 준비해드렸고요. 몬테비니라고 하는 와이너리 제품 준비해드렸습니다. 근데 스푸만테라는 이름 자체는 스파클링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기압에 대한 느낌이 좀 큰데 3기압 정도라고 3기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낮은 기압도 있어요. 그거는 프리잔테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 네, 똑같이 네. 등급. 네, 이라고 기압의 생각하네요. 등급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거 샴페인 딸 때 네. 어떻게 따는 게 맞는 건지? 맞는 거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저게 따는 방법이 조금 그치, 있는 이게 날리면 것 안 되고. 같은데 아, 그쵸, 그쵸. 네.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따야 되는지 아직 안 땄으니까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 보여주면 네, 제가 아까 처음부터 사실 그대로 계속 하고 있지만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죠. 저는 네. 우선 무조건 이쪽을 막고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사를 당연히 푸르는 동시에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잡고 그대로 이제 오픈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상 힘을 좀 주신 상태로 오픈하시면서 이제 스파클링이 느껴진다. 그러면 기포를 한쪽을 조금 빼주는 이렇게. 보통은 빵 하고 이제 거품 흔들어서 F1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그거는 축하할 때? 네. 축구할 때. 실제 샴페인들이 그렇게 F1에서 많이 쓰여요. 기압이 맞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나는 그동안은 저거 할 때 저 철사를 먼저 뺀 다음에 저 앞에 부분을 또 뺐는데 그 철사랑 그 앞에 거의 안전 피는 코르크랑 거지. 같이 빼는 거구나.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응급실에서 가끔 이거에 맞아가지고 실려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진짜 눈 맞으면 이거 실명되는 진짜 경우가 중요한 있어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중요한 네. 꿀팁이다. 이거 알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여시면 안 돼요, 이거. 큰일 진짜 나죠. 큰일. 응급실 갑니다. 일단 향좀 맡아보고. 이게 또 여기 잡는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예쁘네. 또 묵직해서 좋아. 지금 제품이 그 스와로브스키에서 아, 제작이 어쩐지. 된 네, 보석이 남다르네. 들어가 있는 그렇네요, 이제 글라스로 진짜. 또 준비를 해드렸고요. 짠. 아무 잔이라도 준비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다 맛있네. 와. 제일 맛있네. 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떤가요? 제일 산뜻한 느낌이 들지 맞아요. 않나요? 더 부드럽다고 저는 느껴져요. 지금 이 순서대로 사실상 원래는 거꾸로 드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제가 제조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거꾸로 제가 좀 서브를 해드렸어요. 근데 나는 이 순서가 더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끼는 게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대로 더 그렇네. 달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나는 제일 달다고 느끼거든. 근데 실제로 지금. 맞습니다. 지금 등급이 엑스트라 드라이라는 등급으로 아까 부리보다 네. 한 단계 더 뒤로 간 이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당이 실제 있는 스타일이고요. 나름 나의 미각이 좀 살아있네. 네. 근데 이제 방금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스윗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실 때 일단 만약에 샴페인이나 일반 까바가 조금 너무 드라이해서 두려우시다면 스푸만테나 이탈리아 스파클링들을 좀 추천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베네토라고 해서 북부 지방이죠. 북부 지방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고요. 글레라라고 하는 포도품종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고 프로세코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프로세코는 네. 들어봤다. 그 프로세코 등급 중에서 이제 엔트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샴페인 제조 기법이랑은 달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발효를 하고 나서 2차 발효를 병 안에서 하는 샴페인 제조 기법과 달리 이런 일반 프로세코 같은 경우는 샤르마 방식이라고 해서 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탱크에서 해요. 거기서 아예 그 기업까지. 그쵸. 네. 그쪽에서 다 만들고 이제 다시 병으로 옮겨 닫고 끝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개별적인 숙성이 아니라 큰 탱크 숙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성미라든지 3차적인 향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방금처럼 신선하고 산뜻한 느낌을 유지하기에는 훨씬 좋죠. 탄산감이 적긴 했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샴페인, 네. 샴페인이나 까바보다는. 왜냐면 병 안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기 바로 때문에 이제, 기압이 당연히 샴페인이나 까바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을 잘 못 마시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거부감이 좀 적긴 형이 좋아할 만하네 이거는 다. 탄산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 그 목 넘길 때 불편한 게 별로 없네. 저는 여름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만약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 하면은 전 프로세코. 네. 정말 강추드립니다. 프로세코가 도전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고. 저거 어디 가져가기 진짜 좋을 것 같은 게 병이 너무 예쁘게 돼 있고 개인적으로 불이 나잖아. 제가 일부러 좀 트렌디한 제품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샴페인이나 까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양조 기법을 사용하는 와이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라벨들이 좀 진부하고 사실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트렌디한 깔끔해. 제품들도 나중에 피크닉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할 때 이렇게 몇 병을 이렇게 좀 두면 화려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제 이 파티를 하다가 네. 남은 제품을 지금 아. 네, 남겨놨다가 들고 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술을 준비했을 때 조 한 병은 이제 음. 테이 소믈리에가 따로 이제 본인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챙겨온 술이어서 아. 나도 보는 거는 지금 이제 본 이것도 건데 가격대가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진짜요? 네, 두 오. 제품보다도 저렴합니다. 네. 오, 진짜 가성비 좋다. 네, 두 제품보다도 저렴합니다. 근데 맛은 또 엄청 좋으니까 사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오픈하자마자는 네. 굉장히 탄산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칠링을 많이 해서 차갑게 드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시원하게 마시면 네. 좋아요. 오히려 뭐 느끼한 음식이거나 좀 헤비한 음식에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해주신 이 와인 3개 다 너무 맛있는데. 네. 괜찮으셨나요? 아유 너무 맛있었어. 굿 초이스. 진짜 누구한테 선물해도 되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와인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확실히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는 제품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듀발루르이 빼고는 나머지는 다 생소한 스파클링 와인이어가지고 되게 제 구독자분들도 진짜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뭐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프로세코라는 이탈리아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까바라고 하는 스페인 스파클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나중에 샵에 갔었을 때 꼭 샴페인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특정 용어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제품을 사실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샴페인이라기보다 그냥 스파클링 와인 중에 좀 가성비 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표현하면 그치. 조금 더 뭐 소믈리에 분들이나 그 매장 직원분들도 좀 추천을 해줄 때 이 사람이 뭔가 샴페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좀 더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그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오면 진짜. 그렇지. 그러면 지금까지 스파클링 와인이랑 샴페인 총 3병을 맛봤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 네. 그러면 오늘 3병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샴페인은 특정 등급을 지칭하는 명칭이며 꼭 프랑스 상판유 3가지 포도 품종 내에서 그 기법으로 만들어야만 샴페인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숙성을 오래 하고 풍미가 깊기 때문에 오히려 디너를 자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선물용으로 쓰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브랜드 제품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또 다른 와이너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렇게 또 말씀을 듀발 르로이라고 합니다. 듀발 르로이. 그리고 라벨에 보시면 이렇게 샴페인이라고 써 있어요. 네, 샴페인, 이렇게 듀발 이제 르로이. 읽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조건 샴페인이거든요, 우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랑스가 접경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까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까바 같은 경우도 방금 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지지만 가성비 자체로는 이제 브랜드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크다. 이런 것, 네.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이제 프로세코 같은 경우에도 뭐 신선하게 많이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헤비한 음식들도 많이 어울리고 느끼하거나 이런 음식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특히 이제 여름이니까 뭐 피크닉 같은 거 가셨을 때 굉장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내 채널이 안티에이징 닥터정인데 왜 술을 소개하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이게 안티에이징의 관점에서도 와인을 가볍게 마시는 거는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렇게 해당되는 술이 와인이거든. 그래서 와인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되게 좋은 컨텐츠 자주 하면 안 돼요?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친구 지금 표정이 좀 힘들어 보여서 이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또 다음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일단 다음에 네. 오늘 샴페인이랑 스파클링 와인 했으니까 다음에 또 화이트랑 레드 너무 한번 일단 좋죠. 해야죠. 네. 그럼요, 또 좋습니다. 같이 해야죠. 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긴장되고 다음에는 이제 화이트랑 레드 와인을 조금 또 소개하는 컨텐츠를 같이 이렇게 3명에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좋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